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저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11년차 전업 작가로서 여기에 있는 책들이 제가 집필한 책들입니다. 약 20여 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5등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각각 2회 정도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오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세종도서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와 SK그룹 추천도서, 다음 추천도서, 카이스트 도서관 이달의 책, 교보문고 내일이 기대되는 좋은 책, 등을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유력 단체에서, 유력 기관에서 이렇게 좋은 책으로 인정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저널을 통해서 유럽 19개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대 청년 작가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은 책 쓰기와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명심하십시오. 책은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모르기 때문에 쓴다. 쓰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기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하나 있죠. 이 책은 이상민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대인 책이 약 4,500종 정도가 출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으로 잠시 이렇게 랭크 1위에 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동시대 출전 기록이 이렇게 뜨기도 했었고, 그리고 교보문고 내일이 기대되는 좋은 책에 이렇게 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맞나요?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랬었죠.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민 작가가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을 쓰기 전에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지. 랍비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야. 그 어떻게 책을 쓴다 이거지. 유대인도 모르고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도 없고 어떻게 책을 쓰나 이거야. 에? 본질은 그거죠.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자료 수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수집을 하면 한국 최고의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책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특강에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몇 개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 제 케이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렇다. 그래서 책 쓰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분들이 책을 못 쓸 수 있어요. 많이 아는 분들이. 왜냐면은 많이 알면은 사람이 겸손해지거든. 많이 알면은 겸손해진다고. 공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생각했느냐? 책을 3,000권 읽고 났어요. 책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십시오. 1,000권의 책을 보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자만해진 거야. 사람이 책을 1,000권 보고 나서 굉장히 건방져진 거지. 줄이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지. 너무나 안심한 거지. 2,000권 정도 이렇게 책을 봤습니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공부에 좀 흥미를 가지게 된 거고 자신감을 좀 이렇게 붙고 이런 상태였죠. 그리고 3,000권 정도의 책을 보고 나자 제 생각은 좀 바뀌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공부에 끝이 없구나. 굉장히 겸손해진 거죠. 오히려 겸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변은 뭐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공이 높은 사람일수록 책 쓰기에 좀 주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쓴다는 것은 세상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연예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책을 쓰는 것은 일반인이 연예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식인이 되는 것이고 연예인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좀 경박스럽고 가볍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인 어떤 방법의 공부가 아니라 어떤 계략과 술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책을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돼버리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작가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통적 입장에서 볼 때,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변치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누구는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차려가지고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책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터를 받고 하면 좀 황당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전통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책 쓰기가 굉장히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 공부를 많이 했거든. 많이 안다 이거야. 동시에 많이 안다는 건 또 많이 모른다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많이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안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거지. 그게 바로 안다는 거야. 왜?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뚫고 이럴 수가 없거든,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아는 거지. 안다는 것은 곧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은 곧 아는 거야. 솔직하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진짜 학문을 할 수 있거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러면 자기가 뭐 모른다 생각할 수 있거든. 겸손할 수 있거든. 오히려 그럼 책을 못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 입장에서 생각하거든. 우리는 사법고시를 쳐가지고 적어도 행정고시와 외모고시, 적어도 고시 3가랑 정도는 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공부로서는 10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적어도 책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책을 못 쓰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내공이 있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셔야 되고, 내공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책을 막 써요. 왜? 막 용기가 있거든.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는 거야.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지. 이런 분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책을 금방 또 씁니다, 이런 분들이. 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왜? 없단 말이야. 없다. 이 말은 절박하다는 말이죠. 열심히 하는 거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지. 사실은 이 절박한 만큼 무서운 것은 없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좋은 책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책을 못 써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람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예? 자, 독자로서 책을 볼 때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책을 보고 자기가 평론가가 돼 있어. 이게 엉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자기는 책 하나 못 쓰면서 엉망이다, 적어도 이거는 글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쓰면은 해밍웨이 정도 책은 써야 된다 뭐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면은 뭐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 수준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사업을 하면은 스티브 잡스 친구급은 돼야 된다, 어린 반부러지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막 욕을 해. 손정희를 욕을 하고 이건희 회장을 욕을 하고 막 욕을 해. 자기는 그렇게 사업을 못하면서. 작가를 막 까. 막 자기는 그렇게 책을 못 쓰면서. 이미 눈높이가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동시에 알고 있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막 까지만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책을 못 씁니다. 못 써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 정도 해야겠다는 눈높이가 있고, 이게 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야. 현실과 이 꿈과의 괴리가 너무 큰 거야. 극복을 못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겁니다. 돈을 내가 1000억을 벌겠다, 이 너무 큰 거야, 괴리가. 2년 내에 30억부터 모아라니까. 2년 내에 30억부터 저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50억 모으고, 그 다음에 5년 내로 100억 모으고,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가야지. 물론 5년 내에 100억 모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지만은 1000억을 벌겠다, 이것보다는 100배 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30억은 좀 열심히 벌 수 있잖아. 그죠? 한 2, 3년 빡세게 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면은 1년에 한 10억씩 꼬박꼬박 저축 할 수 있단 말이죠. 1000억을 모으겠다, 이게 너무 어불성설인 거지. 너무 높은 위치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꿈으로 남겨놓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해서 바로 결과 내야 돼. 안 그러면 결과 못 내요. 왜? 결과를 낼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뭐하나? 늙어가는 존재야. 내가 만약 20살이라고 생각하나? 나이는 먹어가. 점점 늙어간단 말이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늙어간단 말이죠. 나이가 40이 돼가고 50이 돼가고 60이 돼가고 늙어간단 말이죠.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체력이 떨어져. 동시에 뭐가 되느냐? 머리가 안 돌아가. 다 힘들어.
여건들이.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젊을 때랑 또 다르거든. 젊을 때는 막 해볼까 이런 의지가 생깁니다. 젊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하느냐, 아 지금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완전 늙은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돌이 있다면 돌을 부숴라 이렇게 내가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실행을 해서 바로 결과를 내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은 결코 기다려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공을 갖춰야 돼요. 내공을 갖춰야 된다고. 내공을. 살면 내공이 있어야 돼. 에?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런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젊을 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젊을 때 성공하고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개고생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나이가 보세요. 젊을 때는 고생하고 그래서 늙어서 편하게 살고, 나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놀고 나이 들어가지고 뼈 빠지고 고생하고, 이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이가 들기 전에 젊을 때에 책을 써야 됩니다. 책을 젊을 때, 나이가 먹기 전에 최대한 젊을 때.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폭도 사실은 좀 넓죠. 40대, 50대까지도, 사실 한 40대 후반까지도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죠. 열심히 해서 책을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더 이런 나이에 책을 쓰면 더 좋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책을 쓰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전하고 갑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열심히 하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